귀로 읽는 베스트셀러, 베스트텔러입니다. 눈을 감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단지 말투를 살짝 바꿨을 뿐인데 상대방을 설득할 확률이 40% 이상 높아진다면 믿을 수 있는가? 아마 농담처럼 들릴 것이다. 하지만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의 저자이자 일본의 베스트셀러 심리학자인 나이토 요시히토 박사에 따르면 당신의 말하기에 심리를 더하면 가능하다.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세나 가벤의 실험을 보자. 그가 어떤 주제에 대해 단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만 물었더니 10%만 동의했지만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하자 그 비율이 무려 50%까지 뛰어올랐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성의 법칙의 효과다. 같은 이야기라도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덧붙이면 상대가 내 의견에 동의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는 사소한 부탁부터 하면 좋다. 단순히 일 좀 도와줄래? 라고 말하지 말고 10분만 도와줄래? 라고 부탁하면 1시간을 도와달라고 할 때보다 부담이 가벼워져서 상대방이 응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번 응하면 10분이 지났다고 바로 가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실험을 통해 이와 같은 심리 현상을 발견하고 이븐 페니 테크닉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처럼 사람은 90% 심리로 움직이고 심리는 90% 말로 움직인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 법칙을 이해하고 말투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일이 더 잘 풀리고 인간관계가 극적으로 달라진다. 말을 잘 사용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성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할 수 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는 40가지 심리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투의 심리학을 들려준다. 어떤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행동하고 어떤 말투를 쓰면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는지 그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이제부터라도 말투를 아주 조금만 바꿔보자.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인 나이토 요시히토는 심리학자이다. 일본 리쇼 대학교 개건 교수이자 유한회사 안길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게이오 기주쿠 대학교 사회학 연구가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사회심리학을 비즈니스와 일상생활에 응용하여 개인들이 조직 속에서 보다 나은 인간관계를 맺어 가도록 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대표작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대로 말투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책에서 안내하는 40가지 심리 기술과 말투의 심리학은 모두 심리학 및 마케팅 분야에서 실험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것들이다. 특히 하나하나가 가정, 직장, 애인 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사람의 심리가 궁금한 사람과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입문서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연습하면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연습하면 충분히 말을 잘할 수 있게 된다. 그저 작은 동기와 요령만 있으면 된다. 이 책이 그 첫 발이 되어 줄 것이다. 친구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는 가급적 사소한 부탁부터 하자. 속으로는 큰 부탁을 하고 싶어도
일부러 사소한 부탁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부탁을 하면 상대방도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즉, 받아들여도 되나 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현저히 낮아져서 기꺼이 부탁을 들어준다. 이때 매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 자신은 사소한 부탁만 했는데 상대방은 그 이상의 호의를 베풀어주는 경우가 많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로버트 벙크렌트는 학생에게는 엄격한 시험을 치르게 하는 편이 좋다는 내용의 문장을 읽게 했다. 물론 이에 동의하는 대학생은 별로 없었다. 그 다음으로 벙크렌트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시험을 치르면 학생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학습을 촉진하지 않을까? 와 같은 레토릭을 넣은 문장을 만들어서 다시 대학생들에게 읽게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동의하는 학생이 늘었다. 상대방이 늘 데이트에 늦는다면 약속 장소를 자신이 좋아하는 가게로 하거나 책을 읽으며 기다릴 수 있는 카페 등으로 정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몇 시간을 기다려도 전혀 화가 나지 않는다. 요컨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바꾸면 된다. 상대방에게 행동이나 성격을 바꾸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바꾸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또한 서로의 관계가 한층 더 원만해진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 무슨 말을 할까? 보다 어떤 식으로 말을 전할까? 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매우 난폭하게 표현하자면 말하는 내용 따위는 사실 아무래도 상관없다. 마음이 담긴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에게도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말도 쉽게 들어준다. 그래서 말주변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래도 상관없으며 얼마나 마음을 담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불과 30초 만에 상대방도 웃어준다는 데이터도 있다. 이는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의 울프 샌드버그가 실험으로 밝혀냈는데 우리는 웃는 사람의 사진을 보면 불과 30초 만에 저절로 따라 웃는다고 한다. 웃는 얼굴의 감염 효과는 매우 강력하다. 내가 웃으면서 30초만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따라 웃는다. 아, 상대방도 웃기 시작했구나라고 느낀 후에 용건을 말하면 일단 단번에 거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작은 부탁을 해놓으면 나중에 요구 정도를 끌어올려도 잘 들어준다. 아이가 비만해져서 운동을 조금 시키고 싶다고 하자. 이럴 때는 우선 5분이면 되니까 걸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해서 아이가 그 제안을 따르면 이제부터 5분은 빨리 걷기를 해보자라고 덧붙이면 좋다. 일단 뭔가에 응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마음이 생기는지 두 번째 부탁까지 선뜻 떠맞는 경우가 꽤 있다. 정중한 말을 사용하면 지적이고 일을 잘하는 인상을 주지만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면 나쁜 인상을 준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부하 직원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이나 직책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고운 말을 쓰도록 주의하자. 사고 안 사고는 차치하고 최고급품은 땡땡원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하면 우리는 그 정보에 얽매여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회전 초밥집에서도 매장 내부 곳곳에 최고급 참치 한 접시에 5,000원이라고 적힌 전단지가 붙어 있으면 그 초밥을 주문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약간 저렴한 3,000원 정도의 초밥을 선택하게 되어서 한 접시 1,000원 초밥만 주문하는 경우가 사라진다. 미국 로욜라 대학교의 에드윈 그로스는 시카고 시민에게
볼펜과 연필을 보여주며 이 제품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36.1%가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똑같은 제품을 보여주며 이번에는 이 제품들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좋아한다는 대답이 15.6%로 감소했다. 인간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이처럼 아주 사소한 말투의 차이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작은 말투의 차이로 상대방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반발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상대의 예스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번 주 금요일 회식에 오지 않을래? 보다는 이번 주 금요일에 회식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도 온대. 너도 와서 내가 그녀와 사귈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것이 낫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부탁하는 이유와 목적을 생략하면 상대방이 들어주기 힘들다. 그러나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유타 대학교의 심리학자 야코빈센은 목적이나 목표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의욕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디태그 법칙이라고 불렀다. 목표로 향한 의욕이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예스를 끌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인 심리 기술이다. 만약 내 말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러면 상대방에게 내 말을 거부감 없이 믿게 하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 대표적인 심리 기술로 정보의 가치 부여 효과가 있다. 여름철 더위 예방에는 장어를 먹는 게 좋아. 보다는 유명한 영양학자가 TV에서 말했는데 여름철 더위 예방에는 장어를 먹는 게 좋대. 가 더 신뢰가 간다. 그렇다. 누가 이야기했는지가 중요하다. 신빙성 있는 정보원을 넌지시 비추면서 이야기하면 말의 신뢰도가 급상승한다. 그냥 장어를 먹으라고 하면 단순히 속설 같지만 전문가가 이야기했다고 하자 왠지 믿음이 생긴다. 노스 일리노이 대학교의 심리학자 칼튼 마일은 백화점 직원과 연구소 연구원이 각각 카펫을 추천할 때의 상대방 반응을 조사한 실험에서 정보의 가치를 부여하면 설득 효과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호감 가는 사람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말은 인간관계에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 작은 말투의 차이가 상대에게 나를 호감 가는 사람으로 보이게도 하고 기호감으로 보이게도 한다. 특히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다가갈 때도 어떤 말투를 쓰느냐에 따라 상대의 호감을 끌어내기도 하고 거부당하기도 한다. 당신을 보면 입에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군요. 보다는 저와 함께 술 한잔 하러 갈까요? 보다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을 사용하자. 흔히 남성은 여성 앞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알래스카 대학교의 심리학자 크리스 클레인크의 실험에 따르면 매우 평범하게 접근했을 때 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노멀의 법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영화나 만화 주인공처럼 멋부린 대사는 필요 없다. 그냥 웃으면서 저는 땡땡씨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고 평범하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면 꽤 높은 확률로 여성이 좋아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노멀의 법칙과 함께 당신의 법칙도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심리 기술이다.
이 법칙은 베테랑 외판원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은 외판원이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품을 소개한다고 여겨 거부감을 갖는다. 따라서 베테랑 외판원은 결코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다. 그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양 말고 말씀해 주세요라고만 말한다. 즉, 이익의 중심을 내가 아닌 당신에 둘 때 관계가 좋아지고 말이 잘 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심리는 똑같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연인 사이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당신은 좀 더 땡땡을 하면 좋겠어. 보다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분명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나 내가 아닌 상대방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든든한 기초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와의 관계도 좋아진다.